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. 100세 톡톡. 와, 저희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에 맞아요. 대해서 알아봤잖아요.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19세에서 60세까지 60세까지 납부하고 또 국가에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한 게 시장에서 부동산이잖아요. 맞아요. 이 뭔가 네. 집을 활용해서 네. 집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금 제도가 있다고 해서 맞아요. 저희가 네. 귀한 분 다시 한 번 더 모셨거든요. 인사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. 네. 연금왕 다시 모셨습니다. 연금왕.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이십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집 이야기 많잖아요. 네. 집 한 채는 갖고 싶잖아요. 꽤 큰가요? 그래서 네.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. 서울에서 집 살려면 백제 근초고왕 때부터 일해야 된다. 그런 이야기 농담삼아. 초고왕네. 왜 근초고왕이지? 내가 고민을 혼자 많이 해봤어요. 그래서 한강 지역을 점령한 나라 순서를 보면 백제가 제일 먼저 했었고 우리가 몇 신라순이잖아요. 년에 하셨죠? 역사 선생님이 우리 또 아닙니다. 네. 수능할 때 물어보시면 되고 네. 그래서 위례성 있는데 그쪽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때 그만큼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근초고왕에. 이야기를 하는데 집이라는 거는 노후 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수단이고요. 왜 거주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렇죠. 전체 자산의 한 80% 이상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거를 좀 유동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택연금이라는. 주택연금. 그럼 그 부분은 이제 담보가 돼야 되니까 매매를 한 집만 가능하겠네요.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이어야 되고 소유주. 해당 집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. 예.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55세를 넘어가시면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전세를 준 집은 그러네요. 해당이 안 돼요. 거주를 해야 되고. 거주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그 자기 살고 있는 집을 좀 유동화시켜서 생활비를 보태주고자 하는 건데 네.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동일한 가격의 집을 담보로 맡겼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. 뭐 나이가 동일하다 그러면 집값이 비싸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자주 한번 봤더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고 네. 연금을 신청하면 한 70세인 분들 같은 경우는 92만 1,000원 정도 연금이 와, 주택연금만 해서요? 예, 한 달에 92만 1,000원이 나오고요. 3억 원인데 네, 3억 원 네. 정도 쏠쏠하다. 70세. 그러면 그게 금액이 딱 결정이 되면 네. 그 이후에 네.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똑같이 92만 1,000원들을 받을 수 있어요.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네요. 그러니까 연금액이 쭉 다 가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냐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국장님 같으면 집값 상승하는 지역에 있다 그러면 지금 가입하시겠어요? 나중에 나중에 가입하시겠어요? 가입하죠. 그런 현상이다. 실제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나 정체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가입을 많이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이 가장 큰 장점은 네. 본인하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정산.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, 이자, 수수료 같은 것들을 갚아야 되는데 현금 들고 갖다가 갚으셔도 되고 그게 싫으시면 상속인 자녀분이 이 집 팔아주세요라고 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그걸 팔아요. 경매를 통해서 팔면 돈이 나올 거잖아요. 그 돈하고 부채를 비교를 해요.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. 남으면 남은 돈은 자녀가 가져가고요. 모자라면 안 갚아도 돼요.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입하신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봤더니 한 4, 5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, 제가 도와드렸던 분이거든요. 네. 그분이 너무 좋다면서 저녁을 사겠다는 거예요.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분당 사시는 분이신데 원래대로 했으면 자기는 집을 팔고 노후생활비를 쓸 생각이었는데 제가 주택연금 한번 안내를 해드렸더니 그거 괜찮겠네라고 해서 신청해서 받으셨어요. 근데 만약에 그분이 무슨 말 하냐면 그때 내가 팔았더라면 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이게 주택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유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생활비는 뺏어 쓰지만 가격 상승분은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나중에 올라도 그 처분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. 근데 연금액은 그대로 받았으니까 갭이 생겨서 남는 금액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. 그 돈은 자녀가 가져가는 거죠. 그래서 가격 상승분을 가져가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내가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안 내도 되니까. 그 부분이 금융상품 중에 풋옵션이라는 게 있어요.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승분 그쵸. 내가 먹고 떨어질 때는 더 이상 내가 부담 안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상품이라서
그분한테 괜히 또 칭찬 한번 받고 밥도 한번 얻어. 장점이 많은데 네.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. 단점도 있죠. 왜냐하면 이게 말은 주택연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연히 이건 대출 형태예요. 그러니까요. 네, 이자가 있거든요. 이자가 이자가 있어. 근데 이자 비용을 잘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보통 뭐 시중금리, CD금리를 적용할 때도 있고 코픽스 네. 금리에다가 네. 일종의 좀 0.85 정도 돼서 지금 한 1.7 뭐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% 미만 정도 될 겁니다. 이자는 내야 됩니다. 그리고 수수료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네, 네. 그 부분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죠. 그러니까 그거 하고 보고 근데 집은 어떻게 보면 이게 처분할 거냐 말 거냐는 게 집이라는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. 삶의 수단이기도 하고 근데 내 재산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알고 있어서 그것 빼고 또 노후 설계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서 네. 그럴 때 이제 주택연금 같은 건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다주택자도 해당이 됩니까? 다주택자도 가능하고요. 집값 기준이 있는데 네네. 공시 가격 9억 원 미만이면 주택이 여러 개라도 가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. 원래는 시가 9억 원으로 돼 있다가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시가가 아니고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바뀌었고요. 공시 가격 9억 원이면 지금 시가가 한 11억에서 한 13억 정도. 그 정도 어떻게 보면 범위니까. 서민을 위한 정책이네요. 서민을 위한 제도, 9억이. 뭐, 그래서 그 정도 그렇게 해서 내가 집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.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하거든요. 나이가 들면 주택 규모를 좀 줄여서 네네. 둘이 살 정도의 집으로 옮긴 다음에 그거를 유동화 시켜가지고 생활비를 그거랑 국민연금하고 합쳐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그거로 만들어서 쓰고 나머지 자금은 좀 투자를 해가면서 이렇게 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 수단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방법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미래 플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네.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, 그게 첫 번째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, 두 번째는 주택연금을 주택연금. 말씀해 주셨는데,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거고, 이외에 뭐 또 개인연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진짜 보험회사 같은 데 가면 연금보험 상품이라고 또 판매하고 있잖아요. 네, 네. 근데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되게 또 국민연금만큼이나 네. 좋은 감정을 가지신 분, 나쁜 감정 가지신 분이 되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게 수수료가 좀 많아서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가 많아요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위험을 해치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네, 네. 근데 연금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수령 방법을 연금을 개시하는 시기에 선택할 수 있어요. 네. 지금 내가 만약 30대에 가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30대에 건강할 때 가입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60세가 됐을 때는 건강하신 분도 있고 건강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죠. 그런 경우에 건강하신 분은 나는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거야 라고 선택을 해버리시면 되고 건강 상태가 좀 안 좋거나 다른 여의치 않을 경우에 나 일시금으로 받을래? 아니면 나는 기간을 확정해서 10년 동안만 받을까?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.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사례를 이렇게 쭉 테스트를 해봤더니 오래 사실 것 같은 분만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는 거예요. 그 실질적으로 보면 그 보험회사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데잖아요.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만 종신형 연금을 가입을 하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. 소위 말해서 역선택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. 이게 소위 말하는 암보험에 암 환자만 들어오는 거라 그럴 때 보험회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종신형 연금에 오래 사시는 분만 남아 있으면 보험회사 그렇죠. 입장에서는 손해죠. 어렵죠. 그러면 그 보험회사는 그 요율을 계속 반영을 해서 연금 지급액을 계속 이후에 가입한 사람 거를 조정해 줄이겠네. 나갈 거예요. 이후에는 연금액이 높아질 가능성보다는 줄어들 가능성들이 그렇죠. 훨씬 더 커서 네. 과거에 가입한 연금이 있으시면 저라면 개인적으로는 오래된 연금일수록 그것들을 잘 보시고 네. 하셔야 네. 될 필요성이 있다. 네. 그래서 연금이라는 거는 옵션을 사는 거예요. 내가 생각했던 거 가입 당시의 수명보다 더 오래 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랬을 때도 나의 삶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사두는 거라서 네. 그 옵션을 사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리스크 해치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건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수익률이라는 거를 하우스님들 같은 수익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대부분 내가 넣은 돈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 네. 그래서 넣은 돈 빼면은 이익 난 거 가지고 수익률 계산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 연금이라는 거는 중간에 수익률 계산하면 계속 마이너스예요. 아. 왜냐하면 넣은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남아있는 돈은 각종 비용을 다 빼고 있는 돈만 남아있어서 그렇게 수익률 계산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거나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, 네.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죠. 넣은 돈에서 남아있는 돈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돈으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. 그럼 이 받을 돈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금액이 계속 커지잖아요. 네. 그러면 연금의 수익률이라는 것들은 단순하게 현재 잔고를 가지고 계산할 게 아니고 늘어나는 수명에 대한 리스크 해치를 얼마나 잘 수행해 줄 수 있냐라는 걸 가지고 설계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아까 국민연금이나
네. 주택연금이나 주택연금. 아니,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이 연금들을 개인연금.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딱 마련해 두면 이 소득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조금 든든해지실 수 있죠. 네. 그래서 뭐 남이 연금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은 귀등으로 좀 들으시고 내 삶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수명보다 오래 살았을 때 내 삶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 이 방송을 아. 통해서 한번 가져봤으면 네. 좋겠습니다. 마지막에 좋으신 의미심장한 네, 말씀을 또 좋으신 주셨는데 말씀이네. 내 삶에 좀 기준을 두고 이에 대해서 나중에 미래에 있을 뭔가 리스크를 줄이는 해지 수단으로 네. 좀 연금을 잡아보는 이런 음. 포지션이 가장 좀 유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돈 수명을 늘리는데 국민연금, 주택연금, 개인연금. 네.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총 2편을 통해서 네. 국민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에 대해서 그렇죠. 조금 네. 약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안전망을 까는 네, 방법이었죠. 안전망을 네. 좀 노후를 위한 플랜을 짜봤는데 네. 이게 저희 캐치프레이가 돈의 수명을 늘려라지 그렇죠. 않습니까? 네. 근데 좀 더 공격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네.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 다음 시간에는 돈에게 일을 시켜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올게요. 네.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백세 톡톡